일단 그 표현부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거를 다뤘죠. 이렇게 구간 안에 있는 이제 이 함수의 최대 혹은 최대가 될 수도 있고 최소가 될 수 있고 그 함수를 새롭게 정의를 해서 이 구간 함수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를 그 정식 방법으로는 점을 하나씩 대입을 하면서 얘네들을 찍어내야 돼. 점을 하나씩 대입.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해왔던 거니까 예를 들어서 t를 하나를 잡되 t에서 t 빼기 1 한 칸 요 구간 안에서 최대 함수가 봅시다. 최대 함수가 되면 이 함수 구간에서 최대를 얘가 되니까 gt 함수는 여기 점이 찍히게 되고 뭐 요 극대값이 포함이 돼 있는 구간 안에서는 얘가 이제 최대값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이쯤 돼서 t를 잡으면은 이렇게 t 빼기 1과 t 더하기 1에서 함수값을 정해주고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이 함수가 저절로 그냥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점을 하나하나 찍다 보면은 이런 함수들이 이제 그려지게 되는데 이제 얘를 그리는 게 이제 귀찮으니 이걸 어떻게 해요? 한 번에 이제 함수를 긁어서 이제 함수를 평행 이동에 대한 얘기로 이제 이해하기로 했어. 이거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은 t 빼기 1에서 t 더하기 1 사이에 있는 모든 함수값을 조사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t 더하기 1 사이에 있는 얘를 이제 조사를 하는데 이 함수값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하는데 이걸 함수 입장에서 이제 평행 이동으로 생각을 한다면 x 더하기 1 여기에다가 x를 이제 t를 집어넣은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f 함수를 1만큼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시킨 거, 얘를 왼쪽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 그래서 뭐 함수를 기준으로 뭐 극대랑 극소 기준으로 해서 뭐 함수를 새롭게 그려내는 건 어렵진 않지. 이렇게 그림을 그려내고 또 한쪽 오른쪽으로도 평행 이동을 또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이 함수가 사실은 여기에 있는 애 여기에다가 이제 f의 x 빼기 1이라고 하는 애만 따지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여기 사이에 있는 모든 값들을 다 따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아주 촘촘하게 평행 이동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그러다 보면은 평행 이동이 사실은 한 번에 이제 x 빼기 1만큼 평행 이동을 x 더하기 1만큼 여기 fx 이렇게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다 촘촘하게 평행 이동이 되는 함수가 그려진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fx를 가지고 왼쪽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한 칸 이렇게 쓰면서 작업을 하는 평행 이동이 되는 이런 약간 면적이 나오게 되고 이 면적 함수 입장에서 이제 봤을 때 최대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 그랬죠. 이렇게 최대 함수, 그 다음에 최소 함수는 이렇게 그려진다 그랬어.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 한 해 동안에 작년 수능으로 테마가 나온 거니까 이 문제가 엄청나게 응용이 돼서 그냥 막 드글드글 나올 거야. 모의고사에. 3월 모의고사도 나올 거고 6평, 9평 뭐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식으로 그냥 점을 하나씩 찍어가면서 그래프를 그리는 그 능력이 일단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이제 이 표현에 대해서 이제 좀 강해져야 되는데 얘만 나오는 게 아니고 표현이 계속 바뀔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이런 표현도 문제 나왔어. 이렇게 되는 함수에 대해서 gt의 최소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얘를 이제 평행 이동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라고 했을 때 얘를 이렇게 보면 된다 그랬지. 이거는 이제 이런 함수를 가지고 이 무한대 쪽을 t에서 t 더하기 무한대로 이렇게 보면은 괜찮다 그랬어. 이렇게 보면은 ft랑 그냥 바로 할게. fx와 f의 x 더하기 무한대 이 함수에다가 이제 x 자리에다가 t를 집어넣은 걸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평행 이동을 하는 건데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값들을 다 집어넣는데 x 더하기 1, x 더하기 3에서 x 더하기 무한대까지를 평행 이동하는 거니 이렇게 있는 애를 이제 음수 방향으로 이렇게 조금 이동시키고 이렇게 조금 이동시키고 하다 보면은 여기 있는 점을 이렇게 쭉 밀게 된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함수 긁기가 된다 그랬어. 그래서 여기 있는 값들은 이런 식으로 밀리면서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최소 함수가 이렇게 정의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런 표현만 있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표현은 계속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것 표현뿐만이 아니고 마이너스 t에서 t 이런 것도 있고 t에서 2t 아직은 문제 이제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심지어는 이런 것도 뭐 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혹은 뭐 2의 t
이런 것들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어. 구간을 그냥 아예 그냥 합성함수 개념처럼 이렇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할래? 했을 때 첫 번째는 그냥 점을 찍어줄 수 있으면 돼. 점을 그냥 이렇게 열심히 찍으면은 어느 정도 융합은 나와. 근데 이걸 이제 평행이동으로 해석을 하는 거는 이제 이거는 합성함수로 해야 되니까 이건 아직 문제가 안 나와서 나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 내가 문제를 만들고 있는데 너무 오바인 것 같기도 하고 딱 이 정도 수준까지만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fx가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이거 해볼게요. 이거. 이 함수의 최대 함수 갑시다. 이거의 최대 함수를 gt라고 할게요. 이건 조금 이따가 다시 하고 이 함수를 다루면 자 일단 f의 마이너스 t에서 f의 t까지 모든 함수를 다루는 건데 이게 f의 마이너스 x에다가 x에다 t를 집어넣은 거잖아. 그러면 함수가 이제 대칭이 된 거야. 대칭 함수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대칭 함수로 생각하면 당연히 뭐 이렇게 y축에 대해서 대칭하는 거죠. y축에 대해서 대칭한 애를 생각을 하고 그럼 이거를 사실은 여기에서 양쪽으로 t가 0.1, 0.2, 0.3 이렇게 계속 분석을 하면서 들어가면은 뭐 어렵지는 않아. 이게 쉬워.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에서 t를 이 정도 잡으면 여기와 여기 간격에서 제일 큰 값 여기 이 값을 여기다가 저주 함수를 찍어주고 또 t를 또 넓혀봐요. 그럼 여기가 최대가 되니까 여기에 t가 어쨌든 되고 극대 여기 넘어가면서 극대를 넘어가면 이제 여기 구간과 여기 구간에서 최대는 여전히 극대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렇게 상수 형태로 들어가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만큼 벌어지면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또 최대값이 찍히게 돼. 물론 이게 이제 문제를 봐야 돼. 이제 예를 들어서 GT 함수를 이 문제에서는 이런 걸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 t가 양수죠. 양수 구간. 그러니까 양수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실제로 f를 그려놓고 마이너스 t까지를 계속 이렇게 하면서 점을 찍어주면은 함수 개형은 나와.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함수 긁기로 이렇게 평행 이동하는 걸로 생각을 한다면,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은 좀 괜찮습니다. 뭐 어떤 애가 나올지 모르니까, 자, 어쨌든 마이너스 t에서 이게 대칭이 되는 게 0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할게. 그리고 대칭 함수를 이 파란색으로 그려놓고 아직 이 노란색 그려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갑시다. 이렇게 두 개를 다 그려놔요. 얘랑 t가 양수 쪽에서만 다룰 거니까 어차피 이쪽으로 다루는 거는 이쪽에 대해서 뭐 이제 다루는 거랑 이렇게 대칭 함수를 y축의 대칭 함수를 잡을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요것만 따져볼게. f0에서부터 ft까지의 함수값 중에서 이제 큰 걸 잡는 거야. 큰 걸 잡는 거. 이 구간 안에 있는 것들을 모두 이제 잡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뭐 x로 이렇게 살짝 바꿔놓고, 자, 우리는 어떻게 봤어? 이게 f의 이 사이에 있는 모든 값을 다 따지는 거니까 0.1도 따져야 되고, f의 0.2도 따져야 되고, f의 어디까지 가요? x 빼기 0.2 그냥 뭐 작은 숫자들 생각하는 거야. x 빼기 0.1 이런 애들을 다 조사를 해야 돼. x 기준으로 조금 작은 애들 0부터 여기까지를 모든 구간을 다 조사를 해야 돼. 그럼 이거는 이제 함수 입장에서 보면은 평행 이동인데 어디로 이동하는 거야? fx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야. 0.1만큼 이동, 0.2만큼 이동. 근데 x의 범위가 양수. 이제 뭐 구간이 여기에서 뭐 t의 범위가 뭐 0에서 뭐 2 이렇게 제한이 걸려 있다면 또 다르게 따져야 되지만 지금 이제 뒤에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는데 얘는 이제 보통 무한대. t가 이제 무한대로 이제 확장을 해. 무한대로 가니까 얘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x가 이제 점점 커지면서 무한대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시켜주면 돼요. 얘를 가지고 평행 이동을 시켜주면 함수 긁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뭐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되지 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된 게 최대 함수. 이렇게 된 게 최소 함수. 이렇게 그릴 수 있어. 이건 테크닉이야. 근데 이게 뭐야 도대체 잘 이해가 안 되네 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점만 잘 찍으면 돼. 그러니까 점 찍는 게 기본이야. 이게 모든 구간에 대해서 이게 다 된다라고 나도 보장을 못해. 왜냐면 이게 문제 스타일이 그냥 그때도 얘기했지만 15년 전에 유행 타던 문제라서 그때 문제를 다 복원은 하고 있는데
뭐 별로 없어요 이게. 그리고 장려준이 갑자기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또 진화를 할지는 나도 모르겠어. 아까 형태로 합성함수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T랑 ET 한번 해봅시다. T랑 ET. T에서 ET는 그러면 어떻게 평행 이동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 그 문제에서 보면 이게 몇 번이냐면 아까 3번인가? 23번 한번 보세요. 수능 문제를 바꾸는 건데 0과 12가 근이고 여기서 로그 함수가 있고 시작을 합니다. 이 문제를 바꿔야 돼요. 이 0에서 12로 되어 있는데 0에서 13으로 얘를 하나 칸 더 늘려야 되고 그런 t가 최대 값을 만들어내는 t가 2개다. 이렇게 맞춰야 됩니다. 자, 얘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한번 볼게. 자, 0부터 집어넣어봐. 0에서 이 함수가 어떻게 되니? 최소값이구나. 최소 함수를 gt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0부터 집어넣을게요. 0 대 0. 자, 조금만 진행을 하다 보면 이게 2차 함수 6 0까지, 그러니까 대충 한 2 정도 한번 잡아볼게요. t가 2를 잡으면은 2에서 4까지죠. 2에서 4까지 중에서 최소는 그냥 2점이야. 2점. t예요, t. 이렇게 점을 찍는다. 그러면 적당한 구간까지는 이 함수를 타고 가다가 어딘가에서 이제 변화가 생기는데 그 변화가 생기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극대랑 항상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봅시다. 여기가 t, 그 다음에 여기가 2t. 2차 함수의 대칭이 되는 이 상황. 이 상황이 됐을 때 딱 이 위치까지는 그 전까지는 여기에 있는 이제 이 구간이 이제 t에서 2t까지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최소값이 여기 포함해서 요 구간 안에서 최소니까 여기가 딱 찍혀요. 그 전까지는 한 요 정도쯤 이제 구간 안에서 최소니까 여전히 얘가 최소가 돼서 얘가 찍히게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쨌든 원래 함수를 따라갑니다. 점을 찍는 걸 잘해야 돼. 그 다음에 이 상황이 어디인가 이걸 찾아내려면 이거는 이제 대칭성으로 가면 되죠. 2t를 2로 나눈 게 6이다 하면은 12가 되고 t는 4가 되겠네. 일단 4까지는 원래 함수를 따라갑니다. 그럼 걔를 이제 넘어가게 되면 뭐 4점, 뭐 4.1 뭐 이 정도를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4에서 이렇게 되면 이때는 요 값이 이제 대응이 되는 거지.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적당하게 이제 내려가는 이제 형태가 돼요. 그 내려가는 구간은 그럼 또 어디를 잡느냐? 이게 이제 점점 이렇게 오다가 12에 딱 걸리게 되면 12의 절반은 6이지. 그럼 딱 요 상황이 됐을 때 여기 구간이 다 그려지면서 0을 찍어. 여기 0을 찍어. 그 전까지는 계속 감소를 합니다. 이렇게. 사실 이 함수의 이제 정체는 요 f의 이게 fx거든. fx인데 이 함수는 f의 ex 함수하고 관련이 있어요. fex 함수. 축소를 하는 함수랑 관련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 이제 12가 들어가 있으면 이 구간 안에 들어가 있으면 6.1, 6.2, 7, 8, 9, 10, 11, 12까지 왔을 때 여전히 극소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상수함수가 되지. 12를 넘어가면 12.1 되면 여기에서부터 24까지 구간 안에서 최소니까 얘를 타고 가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13이 됐을 때 최대값을 만들어내는 13이 됐을 때 t가 여기 최대를 만들어내니까 2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구간 안에서 그래서 13, 이거 까먹었는데 4 집어넣으면 아마 32인가? 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13,32를 지나가게 하는 형태로 함수를 잡습니다. 이렇게 점을 찍는 게 일단 잘 돼야 되고, 자, 요걸 이제 평행이동 개념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평행이동 개념으로. 자, 다시 해볼게. 0에서 12까지. 자, 이게 fx야. 그럼 우리는 t에서 2t까지를 조사할 건데 fx에서 f의 2x까지 x에다 t를 집어넣은 이런 점들을 다 조사를 할 거야. 그러면 f의 2x를 그리면 돼요. f의 2x는 축소한 함수 y축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 돼. y는 sin x랑 y는 sin 2x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다시 y는 x가 있고
y는 2x가 들어가면 이게 이제 f의 2x야. 이게 fx고 x 자리에 2x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요 길이가 같아지지. 이게 이제 핵심이야. 여기 있는 점을 y축으로 축소를 시킵니다. 자, 그러면 축소한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뭐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다시 t를 여기를 잡았어. t에 대해서 t까지의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요 구간 안에 있는 요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를 t로 잡았다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구간, 그러니까 요 구간 안에서 최소가 되니까 평행 이동을 이제 요 안에서 이제 이동시킨 애가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를 평행 이동시키면 얘가 되고 여기 있는 애를 평행 이동시키면 이렇게 돼. 이런 식으로 됩니다. 여기 있는 점을 평행 이동시키면은 그러니까 t에서 et까지 구간을 이제 싹 끌고 가면서 작업하시면 돼. 이것도 이런 식으로 평행 이동이 되면서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 최소 함수는 이렇게 최소 함수는 그려지게 돼요. 그래서 최대 함수 아니면 최소 함수를 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내 생각에는 이게 이제 미적분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게 확대 축소가 되면서 뭐 이런 면적을 구하는 형태로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거든. 초월 함수를 집어넣고 로그 함수를 집어넣으면서 충분히 이게 이제 확장 가능한 이제 테마예요. 그래서 이거 잘해야 됩니다. 이게 이게 평행 이동 시키는 게 잘 안 되면 점 찍는 걸 빠르게 하면 돼요. 점을 하나하나 찍어가면서 개형을 찾아보세요. 뭐 올해 어쨌든 이게 이제 많이 진화가 된 문제들이 나오게 될 거야. 자, 일단 뭐 이 정도의 여기까지 왔으니까 좀 다른 거 하나 하고 갑시다. 7번인가? 27번 한번 왔다가 한번 가봅시다. 또 다시. 이 적분이 되면 이제 차원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뭐 쓸고 지나가는 평행 이동 이런 거는 또 잘 안 돼요. 함수를 더 차원을 올려서 그리지 않는 이상은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되고. 자, 27번은 우리 지난 시간에 어쨌든 지지난 시간이구나 했던 부분으로 들어가면 절대값 함수는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근이라고 했지. 절대값 함수의 결론은 근이라고 했습니다. 자, 절대값 함수가 나왔으니까 근을 의식을 하시고 그 밑에 나와 있는 x가 2에서 3 이 구간에서의 gx가 적분한 게 항상 1이 나오대. 자, 일단 첫 번째 요거 수투 문제야. 수투에서는 이걸 미분할 수가 없어. 수투에서는 요거 미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셔야 돼. 합성함수 미분이라서 미분을 못해요. 그 영역은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뭐 2를 한번 집어넣어봐. 뭐 그가 관련된 게 2랑 4, 3을 집어넣으면 3에서 6. 그럼 이런 점들이 이제 근하고 관련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애를 이렇게 잡아볼게요. 자, x에서 2x까지의 구간을 적분을 하는데 뭐 이제 x에서 2x까지 적분을 뭐 대충 이렇게 막 이렇게 구간이 움직이면서 적분이 되겠지. 이 구간이 움직이면 당연히 여기에는 면적도 변하게 될 거고 그게 일정하게 1이 나오는 구간으로서 형성이 돼야 돼. 얘네들은 아무리 이렇게 막 이제 이동을 시켜봐야 이게 계속 1이 나오는 이런 상황은 뭐 한순간은 나올 수 있겠죠. 두 번도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구간으로 2에서 3까지 여기다가 이제 2를 집어넣으면은 2에서 4까지 구간을 딱 잡았는데 이게 적분값이 1이 나오고 이렇게 조금 더 이동을 시켰는데 그때도 1이 나오고 1이 나오고 계속 1이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최고차의 계속이 양수일 때는 안 되죠. 자, 다시 해볼게요. 함수를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들어갔는데 미안. 마음이 급해갖고 여기 f가 양수면 2 fx가 되고 fx가 음수면은 그냥 0이 되죠.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된 함수는 이 함수를 그리게 되면은 2배, 0, 2배. 요걸로 이제 적분하는 거야.
여기서 적분을 했을 때 마찬가지야. 이렇게 되면은 뭐 이게 x 값이 이게 점점 늘어나면서 막 이렇게 될 텐데 저런 구간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x가 2에서부터 3까지는 요만큼 요거를 이제 구간으로 그림을 그리면은 이렇게 되는 애고 2와 3을 집어넣었을 때 2와 3 사이에 있는 애들이 이제 구간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버리면 요만큼만 적분하면 되니까 이게 계속 상수 형태로 나올 수가 있게 되거든. 그럼 이제 2와 3이 어디가 되겠니? 했을 때 대충 2 여기 4가 될 거고 2에서 4까지 적분한 거 그럼 3에서 6까지 적분한 거 3에서 6까지 그러니까 2에서 3으로 x가 움직이더라도 요 구간이 계속 고정이 돼서 들어가니 그만큼의 면적이 1이 되도록 이렇게 작업을 하니 이게 3과 4가 근이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공통 교집합으로 들어가 있는 게 3에서 4잖아 구간. 그런 거를 이제 공략을 해서 그냥 막 해보시면 돼. 뭐 이렇게 막 논리적으로 안 따져도 되고 그냥 왠지 2가 근인 것 같아 6이 근인 것 같아 이렇게 이차함수를 그려서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면은 2 집어넣으면 4까지인데 여기서 조금만 이동하면은 면적이 바뀌잖아. 아닌가 보다. 그럼 3인가?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이제 고정을 해가면서 문제를 찍으시면 돼. 어차피 추론형에서는 이제 뭐 답이 나올 수 있는 추론형에서는 답이 나올 수 있는 게 5개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5개. 뭐 근과 극대극소, 변곡점, 접점, 그다음에 정근선. 이 테마 5개로만 수능 문제들이 출제가 되니까 뭐 그것만 믿고 이제 잘 찍으시면 돼. 자, 그 다음에 31번도 온 김에 하고 갑시다. 이거 진짜 어렵죠, 31번은. 어렵지만 쉬워, 이게. 추론형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추론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그 테마가 뭔지만 탁 그냥 걸러내기만 해도 답으로 바로 갈 수가 있어. 자, 31번 봅시다. f의 마이너스 2가 0부터 시작해요. 근에 대한 얘기지. 최고창의 계수가 4인 3차 함수가 있는데 gx가 또 적분인데 마이너스 2에서 x까지 2분의 ft 절대값 ft 얘를 합니다. 얘는 미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일단 요거 나눠봅시다. fx가 양수가 되면은 fx가 되고 속에 있는 함수야. 음수가 되면 0이 돼요. 자, 그러면 대충 3차 함수를 뭐 근이 마이너스 2가 나왔으니까 적당하게 그 주변에 있는 애들로 막 찍어봐. 여기에 이제 그 해석을 한다고 하면 이런 게 있었죠. 우리가 함수를 해석하면 해석의 일단 이제 결론 이게 x에 대한 요소냐 y에 대한 요소냐 함수가 x, y에 대한 순서상으로 정해진 애다 보니까 얘에 대한 부분을 x로 해석할래 y로 해석할래 그것만 잡아도 대충 방향은 보여. 여기 나와 있는 나의 조건에서 x값이 0과 마이너스 1이 중요하단 말이야. 뭔지 몰라도 0과 마이너스 1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2도 그러니까 뭐 근을 3차 함수의 근을 그냥 이렇게 한번 거칠게 잡아보는 거야.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봐. 뭐 아니면 이거 조금씩 조정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속에 있는 함수 그려봅시다. 양수면 그대로 음수면 0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돼. 이게 속에 있는 애고 얘를 적분을 해봐. 적분을 하시면 얘는 이거 적분했다는 얘기야. 적분 이렇게 되고 적당하게 얘는 이제 4차 함수로 적분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게 이제 gx의 그래프입니다. 마이너스 2에서 이제 큰을 가지니까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은 여기가 x축이 돼요. x축. 자, 이러고 나서 이제 여기 있는 거를 함수를 해석을 하는 거지. gx가 k보다 작을 때 그때는 gx가 이 등호가 빠졌는데 k가 도대체 어디가 될 것인가 했을 때 뭐 이런 것도 y에 대한 해석이잖아. 이제 k가 y에 대한 해석인데 y에 대한 해석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함수값 입장에서 3차 함수 있을 때 어디가 중요해요? 뭐 이런 점들이 중요한 거잖아. y값으로 극대극소. 그럼 모르겠고 이게 뭔가 이게 지금 여기가 지금 극대이자 극소야. 이런 점들이 무한대 극대 혹은 극소. 여기는 이 점은 극대점, 여기는 극소점. 여기 사이는 무한대 극대 극소라고 정의가 바뀌었어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뭐 이런 애를 이제 공략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K가 딱 되면 K가 딱 들어갔을 때 등으로 들어갔을 때는 X가 0 여기에 맞아 떨어지고 이제 여기가 K가 안 들어가면 이런 부분이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로 해석이 됩니다. 사실은 이제 뭐 답으로 넘어가 버려 갖고 그런데 아닌 애들을 또 찾아보면 돼요. 이거를 식을 이제 국민함수라고 하잖아. 뭐 이런 애들을 자꾸 하는 거지. 아 이거 너무 심하다. 자, 근 2개짜리로 갑니다. 근 2개짜리. 이거 근에 대한 해석으로 들어가면 f의 마이너스 2가 0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2로 잡을게요. 여기 근은 모르겠어. 그러니까 뭐냐면 3차 함수의 근이 3개일 때, 2개일 때, 하나일 때 이렇게 케이스를 나누는 건데 지금 이거는 근이 3개일 때로 일단 그려본 거고 근이 2개일 때 해보는 거고 근이 그냥 3차 함수가 마이너스 2에 대해서 근이 뭐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 근데 그런 케이스를 나눈다고 생각했을 때 요런 애들을 먼저 그려보는 거야. 자, 0이 되고 이렇게 되고 이 함수를 적분을 합니다. 마이너스 2에서 0이 되다가 여기 이제 4차 함수처럼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K를 걸어야 돼. K를 걸어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애들을 찾아줘야 되는데 이것처럼 막 갑자기 x 값이 0에서 마이너스 1로 점핑하는 일은 얘는 없어지게 돼. 그래서 이런 걸 직접 다 해보면 돼.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해석을 할 때 x 잡느냐 y 잡느냐 이런 것만 유심히 살펴봐도 이제 해석의 어쨌든 목적, 이거 근인가 극대극소인가 이런 게 좀 보이게 된다라는 거고 뭐 잘 찍으라는 얘기야. 잘 찍으면은 수능 때는 대박 날 수 있어요. 자, 이 정도 됐고 할 게 많아갖고 내가 그냥 좀 빨리 할게.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뭐가 있을지 앞에 21번 21번만 해봅시다. 자, 뭐 가나는 조건이 별로 없어요. 2차 함수를 대칭적으로 그려주면 돼. 0과 4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가 2가 되고 2차 함수 그리고 얘를 이렇게 그냥 원점 대칭을 시킨 거야. 이게 가나에 대한 얘기입니다. 2를 집어넣으면은 4 빼기 8이니까 이건 마이너스 4가 되겠네. 어쨌든 8 4. 자, 이렇게 됐고 gx라고 하는 애가 x에서 x 더하기 이 두 칸에 대한 적분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두 칸에 대한 적분이고 이건 뭐 평행 이동하고는 좀 사실은 관련은 없어서 이것도 점을 찍어가면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적분 영역으로만 가도 그러니까 아까 함수 영역에서 이제 뭐 t 빼기 1에서 t 더하기 1까지 얘를 관찰하는 건 이제 평행 이동으로 해석이 되지만 이건 차원이 올라가 버렸잖아. 차원이 올라가 버리니까 얘는 평행 이동으로는 해석이 안 되고 이걸 굳이 가자면은 이렇게는 갈 수는 있어. 근데 이거를 이제 함수를 해석을 하느니 그냥 점을 찍는 게 조금 더 나아요. 이것도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히려 더 복잡해갖고 자 그냥 점을 찍어봅시다. 기억에서 보니까 g 함수가 y축 대칭이냐 기억에서 gx가 무함수냐 무함수 이렇게 물었어. 그냥 뭐 0부터 한번 대입해봅시다. g 0을 집어넣게 되면 0에서 2까지 적분이니까 정확하게 뭐 사실 구할 수 있긴 하죠. 뭐 2 곱하기 8에서 8의 3분의 2면은 뭐 3분의 16 뭐 이렇게 적분이 나올 텐데 그 값이 있을 거 어쨌든 이렇게. 그러니까 g0은 적당하게 음수부터 시작을 할 거야. 이렇게 되면서 gx의 이제 극소를 생각한다면 이게 두 칸이니까 상식적으로 2차 함수에서 이렇게 요만큼 최소가 나오는 요 구간 안에 이제 x가 1이죠. 이렇게 됐을 때 요만큼 최소의 값을 갖게 될 거야. 뭐 그 값이 정확하게는 몰라도 뭐 계산하라고 하면은 계산하면 되는 거고 이때 최소를 찍게 될 거고 다시 뭐 대칭성을 생각을 하자면은 이제 2가 됐을 때는 요만큼에서 이만큼이 여전히 요만큼과 면적이 같아질 테니 이렇게 대칭이 되는 값을 갖게 될 겁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점을 찍어가는 거야. 그냥 대략적으로 뭔가 의미가 있을 만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기서 두 칸씩 적분이 되면 점점 커지기만 하죠. 그래서 뭐 적당하게 곡선을 잡아요. 뭐 이렇게 gx가 그려질 것 같아. 자, 그러면 다시 0이 되는 구간도 있어. 여기가 0이 될 거네. 자, 두 칸을 가지고 마이너스 1이 됐을 때는 이렇게 하면은 여기 양수 음수에서 여기가 점이 찍힐 겁니다. 그러면 일단 대칭성 y축 대칭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뭐 땡 이렇게 되는 거고, 조금 더 분석을 하면 요만큼, 그러니까 g가 마이너스 x에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요 값이랑 이 값이 대칭이 되는데 부호가 다르니까 요쯤에 이렇게 점이 찍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얘랑 얘가 점대칭인 거는 알 수 있겠네. 뭐 뭔지 몰라도 대충 뭐 이런 느낌으로 뭐 이렇게 그려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여기서 최대값을 탈 것 같아. 최대값을 이렇게 됐다가 적당히 요거를 이제 대칭되는 뭐 이런 상황이 될 거니까 뭐가 됐든 점대칭은 맞는 것 같은데 축대칭은 아니에요. 우함수 땡. 니은에서 gx가 x는 알파 베타에서 그 값을 가지면 뭐 이거는 이제 바로 구했잖아요. 여기 그 값. 이게 구했으니까 얘랑 얘의 가운데 여기 마이너스 1이죠. 곱하기 2를 하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g가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정적분을 하면 여기서부터 하래요. gx 함수를 노란색으로 그린 거야. g 함수를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서부터죠. 마이너스 2.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적분하면 이게 뭐 대칭이니까 얘랑 얘가 어쨌든 적분을 하면 0이 되죠. 차원에서 헷갈릴 수는 있을 거고 실수를 해서 좀 틀릴 수는 있는데 꼼꼼하게 점을 찍어가면서 보시면 돼요. 점 찍는 게 그래서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 정도 됐고 아까 18번은 설명을 했고 그냥 구간 설명을 했고 뭐 다 했네요. 그러면 21 했고 18번 했고 20번 했고 27번도 했고 31번도 했고 오케이. 일단은 이제 우리 또 기출 확인 해봅시다.